여러분, 투자할 때 진짜 제일 힘든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막 복잡한 차트 분석? 아니요. 사실 가장 큰 적은 우리 마음속에 있습니다. 바로 감정이죠. 아, 오를 땐 더 살 걸 후회하고, 떨어질 땐 무서워서 팔아버리고, 이런 경험 다들 있으시죠? 애써 세운 원칙이 이 감정 때문에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감정이라는 여적을 아예 싹 배제해버리고 오직 냉정한 규칙에 따라서만 움직이는 투자 시스템을 아주 자세하게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맞아요. 주가가 막 오르기 시작하면 이거 더 오를 텐데 하는 탐욕이 스멀스멀 올라오고 또 반대로 조금만 떨어져도 이거 지하실 가는 거 아냐? 하는 공포에 사로잡히죠. 그러다 보면 진짜 중요한 매수, 매도 타이밍을 다 놓쳐버리잖아요. 정말 놀랍게도 이런 감정적인 결정만 딱 없애도 우리 계좌의 운명이 바뀔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만약에 이 모든 복잡한 시장 분석, 수십 개의 보조지표 다 필요 없고 그냥 딱 하나의 선, 이 선 하나만 보고 모든 투자 결정을 내릴 수 있다면 어떨까요? 너무 간단해서 믿기지 않으신다고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전략이 바로 이 생각에서 출발합니다. 모든 혼란을 잠재우는 단 하나의 선 말이죠. 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따라가 볼 여정은 이렇습니다. 먼저 이 모든 전략의 핵심인 단 하나의 선이 뭔지 알아볼 거고요. 그리고 이 전략을 실행하는 데 필요한 세 가지 도구, 그러니까 ETF들에 대해 살펴볼 겁니다. 그 다음엔 가장 중요한 매수 규칙과 매도 규칙, 마지막으로 이걸 어떻게 장기적인 부로 연결시킬 수 있는지, 그리고 몇 가지 업데이트 내용과 주의점까지 꼼꼼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섹션입니다. 모든 것을 지배하는 단 하나의 선. 과연 그 정체는 뭘까요? 바로 200일 이동평균선, 우리가 흔히 200일선이라고 부르는 바로 그겁니다. 200일 이동평균선, 말이 좀 어려워 보이지만 사실 별거 아니에요. 그냥 말 그대로 최근 200일 동안의 주가 마감 가격을 싹 다 더해서 200으로 나눈 거예요. 그 평균값들을 쭉 이어서 만든 선인 거죠. 왜 하필 200일이냐? 보통 이 정도 기간을 보면 시장의 장기적인 큰 흐름,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힘을 받고 올라가는 중인지 아니면 힘이 빠져서 내려가는 중인지를 알 수 있다고 해서 많은 투자자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지표입니다. 이 전략은 이 200일선을 아주 직관적인 신호등으로 사용합니다. 보세요. 주가가 200일선 위에 있다? 그럼 초록불이 켜진 겁니다. 가도 좋다는 신호죠. 시장이 상승 추세에 있다는 뜻이니까 우리는 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면 돼요. 근데 반대로 주가가 200일선 아래로 뚝 떨어졌다? 그럼 바로 빨간불입니다. 멈춰라는 신호죠. 하락 추세가 시작됐다는 거니까 미련 없이 주식을 다 팔고 현금이나 채권 같은 안전자산으로 대피하는 겁니다. 어때요? 정말 간단하지 않나요? 자, 그럼 이 신호등 규칙을 따르려면 어떤 차를 운전해야 할까요? 즉, 어떤 종목에 투자해야 할까요? 이 전략은 아주 심플해요. 복잡하게 이것저것 살 필요 없이 딱 세 가지 ETF만 있으면 됩니다. 자, 여기 우리 전략의 어벤져스 3총사가 있습니다. 먼저 TQQQ, 나스닥 100 지수를 3배로 추종하는 아주 강력한 성장 엔진입니다. 초록불이 켜졌을 때 이걸 타고 날리는 거죠. 다음은 SPYM, S&P 500 ETF인데 시장이 좀 과열됐다 싶을 때 투입되는 안정적인 부스터 같은 역할이에요. 마지막으로 SGOB, 초단기 국채 ETF인데 빨간불이 켜지면 우리 자산을 안전하게 지켜줄 안전한 피난처입니다. 성장 엔진, 부스터, 피난처, 딱 이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좋습니다. 이제 도구도 준비됐으니 실제 게임의 룰을 알아봐야겠죠. 언제 진입해야 하는지 그 매수 규칙을 살펴볼 건데요. 이 규칙이 정말 기가 막힙니다. 살까 말까 이런 고민을 할 필요가 전혀 없게 아주 명확하게 정해져 있거든요. 자, 한번 상상해보세요. 시장이 안 좋아서 여러분은 안전한 피난처인 SGOV에 자금을 넣어두고 계속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드디어 시장의 초록불이 깜빡이기 시작합니다. TQQQ가 200일선을 위로 딱 뚫고 올라간 거죠. 이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 바로 여기서 이 전략의 핵심 디테일이 나옵니다. 이틀 연속 확인 규칙. 이게 뭐냐면요. 첫째 날 TQQQ가 200일선 위에서 마감했어요. 이때 바로 달려들면 안 돼요. 일단 기다리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 날, 둘째 날에도 TQQQ가 200일선 위에서 마감했다? 그러면 확인된 겁니다. 바로 다음 날 아침, 그러니까 셋째 날 아침에 망설이지 말고 SGOV를 전부 팔고 TQQQ를 사는 겁니다. 왜 이렇게 하냐고요? 하루만 살짝 올랐다가 바로 꼬꾸라지는 가짜 신호, 이걸 걸러내기 위한 아주 중요한 안전장치인 셈이죠. 확실한 추세를 보고 들어가자는 겁니다. 근데 이런 경우도 있겠죠. 내가 진입하려는 시점에 이미 TQQ가 200일선보다 한참 위에서
불꽃놀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과열된 것 같죠? 이런 상황에서 월급 같은 새로운 돈이 들어왔다면 어떡할까요? 이때는 위험하게 불타는 성장 엔진, TQQ에 올라타는 게 아니라 좀 더 안정적인 부스터, SPYM을 매수하는 겁니다. 너무 높은 곳에서 추격 매수하는 위험을 줄이면서도 상승장의 흐름에는 계속 참여하는 아주 현명한 방법이죠. 자, 사는 것만큼, 아니, 어쩌면 더 중요한 게 바로 파는 거죠. 매도 규칙은 매수 규칙보다 훨씬 간단합니다. 하지만 정말 칼 같은 규율이 필요해요. 여기에는 두 가지 핵심이 있습니다. 하나는 언제 완전히 빠져나올 것인가, 그리고 다른 하나는 오르는 동안 어떻게 수익을 챙길 것인가입니다. 이건 그냥 대원칙입니다. 무조건 지켜야 하는 철칙이에요. TQQQ 종가가 단 하루라도 200일선 아래로 내려가서 마감했다? 그럼 그날 바로 보유하고 있던 모든 TQQQ와 SPYM을 팔아야 합니다. 아, 내일 다시 오르지 않을까? 이런 미련, 이런 희망, 절대 금물입니다. 예외는 없습니다. 신호등이 빨간불로 바뀌면 무조건 멈추는 겁니다. 내 자산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규칙이니까요. 그리고 또 하나의 기가 막힌 규칙이 바로 이 부분이익 실현 계획입니다. 이건 뭐냐면요. TQQQ 수익률이 특정 목표에 도달할 때마다 조금씩 파는 거예요. 예를 들어 플러스 10%, 플러스 25%, 플러스 50%가 될 때마다 보유량의 10%씩 팔아서 수익을 실현하고요. 더 나아가서 플러스 100%, 그러니까 2배가 되거나 플러스 200%, 3배가 되면 남은 물량의 절반씩 과감하게 파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판 돈은 어디로 가냐? 바로 안정적인 부스터인 SYPM에 재투자하는 거죠. 이게 정말 똑똑한 게 그냥 수익을 챙기는 걸 넘어서요. 더 먹을 수 있는데 하는 탐욕을 시스템적으로 제어해주고 동시에 리스크는 줄여주면서 심리적으로 아주 편안하게 큰 추세를 끝까지 따라갈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자, 이쯤 되면 이거 그냥 사고 파는 단타 전략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천만에요. 이 전략의 진가는 장기적인 부를 쌓아가는 과정에서 드러납니다. 세금 문제나 은퇴 계획까지 다 고려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가 생활비가 필요해서 돈을 좀 빼야 한다고 쳐요. 그럼 뭘 먼저 팔아야 할까요? 이 전략은 순서를 정해줍니다. 첫 번째는 가장 안전한 자산인 SWGOB, 그 다음은 안정적인 부스터 SPYM, 그리고 마지막 최후의 보류가 바로 우리의 성장 엔진 TQQQ입니다. 왜냐고요? 철학이 아주 명확해요. 가장 잘 달리고 있는 말은 최대한 끝까지 타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 영리한 절세 팁도 하나 포함되어 있어요. 우리가 해외 주식으로 번 돈은 1년에 250만 원까지는 세금을 안 내잖아요. 이 기본 공제를 매년 꽉 채워서 활용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냐면 연말에 TQQQ나 SPYM에서 수익이 250만 원 이상 났다고 가정해봐요. 그럼 딱 250만 원어치만 팔아요. 그리고 바로 다시 사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내 매수 단가가 그만큼 올라가겠죠? 그럼 나중에 더 큰 수익이 났을 때 내야 할 세금이 줄어드는 효과가 생기는 거죠. 정말 스마트한 전략 아닌가요? 자, 그럼 이 전략을 꾸준히 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올 수 있을까요? 과거 데이터를 보면 이 전략의 연평균 수익률이 대략 20% 정도였다고 하는데요. 이걸 기준으로 계산해보면 만약 3천만 원으로 시작했다면 5억 원을 만드는데 16년, 1억 원으로 시작하면 9년, 그리고 3억 원으로 시작하면 단 3년 만에 목표 달성이 가능하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물론 이건 과거의 수익률일 뿐 미래를 보장하진 않지만 이 규칙 기반 시스템과 복리의 힘이 만나면 얼마나 강력한 시너리를 낼 수 있는지 보여주는 거죠. 네,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마지막 섹션에서는 이 전략이 처음부터 완벽했던 게 아니라 어떻게 계속 진화해 왔는지, 그리고 이 전략을 사용할 때 반드시 명심해야 할 점은 무엇인지 짚어보겠습니다. 이 전략은 살아있는 생물 같아요. 처음에는 지금과 다른 티커를 썼었고요. 부분 이익 실현 같은 디테일한 규칙도 없었습니다. 세금 전략도 마찬가지고요.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시장 상황에 맞춰 더 효율적인 티커로 교체하고 리스크를 더 잘 관리하기 위한 규칙들을 추가하면서 지금의 모습으로 계속 발전해 온 겁니다. 고여있지 않고 계속 진화한다는 점이 이 전략의 또 다른 강점이죠. 그리고 이건 이 전략을 만든 창시자 본인이 직접 한 말입니다. 이 방법은 만병통치약이 아니다라고요. 200일선이라는 기준이 정말 강력하긴 하지만 이게 100% 완벽한 마법은 아니라는 겁니다.
시장에 애매하게 움직일 때는 201선을 살짝 깼다가 바로 올라가고 또 살짝 올랐다가 바로 깨지는 소위 휩소라는 가짜 신호가 나올 수 있어요. 이럴 땐 어쩔 수 없이 작은 손실을 보게 될 수도 있다는 점, 이 위험은 반드시 알고 시작해야 합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를 던지며 마무리할까 합니다. 혹시 지금까지의 여러분의 투자가 탐욕과 공포 사이를 오가는 롤러코스터 같지는 않으셨나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단순하고도 명확한 규칙 기반 시스템이 바로 여러분의 투자에 그토록 필요했던 흔들리지 않는 원칙을 세워줄 수 있진 않을까요?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보시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